정말 촬영하면서도 정말 눈이 너무 희한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눈을 가지셔서 선우 씨의 눈빛에 제가 그 순간순간 몰입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을 연출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호 역할을 맡은 배우 김민재입니다.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우 역할 맡은 배우 박효주입니다. 네,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준 역할을 맡은 차선우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거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나쁜 기억이랑 상처를 이용하는 마귀라는 인터뷰를 어떤 사제분이 한 거를 봤는데 그 뭐 마귀 이런 내용보다 나쁜 기억이나 상처를 이용한다라는 그 문구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런 아픈 상처나 기억에 휘둘리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감독님하고 만나 뵙고 나서 좀 더 이제 그 이야기에 좀 호기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런 드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이 드럼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그리고 어떤 소속감 이런 그 가족 안에서도 뭔가 서로 이 제목처럼 뭔가 이렇게 안개 속에 그 뭔가 방향을 찾을 수도 없고 관계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서도 조금 이렇게 제가 호기심 있게 뭔가 만나내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았었고 또 이 창작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겠다라는 어떤 강한 호기심이 있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효주 배우님. 네, 저는 시나리오로 먼저 이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한테도 이 시나리오에 어떤 공포를 장르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스토리에 있어서 사람이 미쳐가면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그것이 좀 강렬하게 저한테 끌림으로 왔었던 것 같고요. 결국엔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쉽사리 처음부터 이걸 딱 해야겠다라는 설렘보다는 좀 무서웠어요. 좀 두려웠고 그래서 이건 좀 내가 하기에는 좀 너무 쉽지 않겠다.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여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냥 덮었는데 계속 되게 잔상에 몇 철이 지나도록 계속 남아서 그 묘한 마음이 저를 또 끌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좀 이 시나리오를 쓴 감독님이 제일 궁금해서 만났을 때 감독님의 되게 좀 반전 매력이 있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강렬한 시나리오를 쓰신 분인데 첫 인상이 너무 맑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 눈빛이 저를 좀 반하게 했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소통이 가능한 감독님이면 같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독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배님들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너무 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일단 내용 자체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뻔한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소재도 되게 독특했고 그리고 제가 맡은 영준 캐릭터도 사연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매력 있게 다가와서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호러나 스릴러 작품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호러 영화라는 게 되게 뭔가 슬프고 어떤 불안한 정서 그런 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뭔가 다른 장르와 다르게 되게 은유적으로 이 호러 영화는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뭔가 앞으로도 사실 호러 영화를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호러 작품을 계속 아마 쓰고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공포물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평소에 이렇게 챙겨보진 않는데요. 이번 계기로 자주 보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저수지 촬영이 있었는데 그 물에 들어갈 때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추웠고 뭔가 다른 종류의 공포이긴 하지만 그때가 저는 가장 공포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겁이 너무 많아서요. 공포 장르를 사실은 막 영화를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좀 심리를 다루는 스릴러는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는 이 작품이 공포라는 장르로 속해는 있지만 제가 맡은 현우의 인물은 약간 어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보고 보게 되고 기다리고 하는 게 현우한테는 공포보다는 어떤 되게 깊은 슬픔이고 그리움이었어가지고 촬영하면서 공포를 특별히 느끼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우의 어떤 환각이나 정신 착란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어떠한 이제 기이한 어떠한 그런 좀 무서운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약간 너무 놀라서 입이 돌아간 적이 있는데 정말 촬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시신 덤이 분장한 장면을 찍을 때였는데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서운 호흡을 갖고 가오 상태였는지 집중을 하다가 분명히 저희는 알잖아요. 그게 덤이라는 거를. 근데도 순간 촬영할 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호흡을 과하게 했는지 약간 머리가 핑 하면서 입이 이렇게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못했던 기억이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마비되는 게 되게 공포였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김민재 배우님 또 한 말씀. 저는 그 공포라는 장르가 사실 좀 호기심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미혹이라는 영화 지금 관람 처음 봤거든요. 저는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박효주 배우님 연기랑 차성우 배우님 연기도 그랬고 너무 이런 영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봤고 이 미혹이라는 제목처럼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어떤 공포,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들,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설키면서 지금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공포들. 영화 보면서 되게 이런 영화 진짜 반갑고 감독님 되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작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안에서의 어떤 이런 퀄리티라든지 배우들과의 어떤 이런 연계성, 창작의 어떤 이런 힘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응원하게 되는 느낌 들고 진짜 더 큰 이야기 또 작지만 되게 소중하고 또 이렇게 또 힘이 있는 영화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응원하는 마음 자꾸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보고 나서.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공포와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가 연기할 때 대하는 저의 태도나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는 영준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순간에 놓인 영준은 너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그 좀 직업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기라는 것보다도 뭐 연기라는 게 배우가 사실 얼마나 잘 한다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리얼리티가 나올까, 그건 이제 좀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 연기적인 부분보다는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영화 안에서도 이야기 안에서도 좀 몰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게끔 잘 이야기하면서 좀 묻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중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화 보면서도 느꼈지만 또뭐 박효주 배우님이 너무 이야기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하니까는 또 그 소코의 역할이 또 이렇게 좀 뭔가가 좀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 안에서 묻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영화 보면서 사실 효주님이 맡은 이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봤던 장면들이 있어서, 또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꼭 누가 이야기 안에서 어떤 설정은 있지만 누군가의 어떤 그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안에서 좀 집중하면서 봤던 시간이 너무 좀 오랜만이지 않나, 또 너무 그랬습니다. 좀. 그 어떤 영화보다 좀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좀 주어진 어떤 시간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장면들과 이런 것들을 과연 이 감정들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확실히 있었고요. 저는 조금 많이 비우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좀 쌓아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그 관계성이 있는 석호가 정말 너무 중요했고, 또 아이들하고의 관계와 호흡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영준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인물들이 저 현우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어서 실제로 이 상대 배우분들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저의 캐릭터도 쌓아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정말 이거는 괜히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김민재 배우님을 되게 처음 같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놀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 선배님하고 촬영하면서 진짜 많이 오랜만에 아주 긴장도 많이 했고, 근데 그 긴장감이 굉장히 저한테는 설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선배님한테 선배님은 정말 세렝게티의 초원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별명을 얘기할 만큼 늘 매심 정말 그 날것의 호흡으로 이 현우를 이렇게 건드려 주실 때마다 저는 정말 깊은 어떤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의 역할의 싸움은 정말 이 상대 배우분들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영준 역할 우리 선우 씨도 저도 이번에 처음 뵀는데 진짜 선우 씨가 정말 매력적인 게 이 눈빛이 되게 묘하세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연기를 할 때 눈을 정말 많이 이렇게 서로 바라봤는데 정말 촬영하면서도 정말 눈이 너무 희한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눈을 가지셔서 선우 씨의 눈빛에 제가 그 순간순간 몰입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하고 촬영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날 사과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예민한 역할이다 보니까 보통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해서 이제 아이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좀 많이 못 챙겨준 것 같고 좀 이렇게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재밌는 영화에서 만나자 하고 했는데 그 순수한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도 역시나 받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그쵸. 아, 그런 부분들은 축기 장면에서는 사실은 그 효주님 웃으시니까 이게 그 상황의 이제 역할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이제 효주님의 행동에 맞춰서 그런 리액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애드립이라기보다는 그 연기를 그냥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사실 축기 장면이 제가 제일 좀 부담스러웠던 신이지 않았나 장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뭐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됐던 장면들이고 또 뭔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신들이다 보니까 그 신이 끝나고 나서 하는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배가 많이 진짜 장염도 오고 배도 꼬이고 힘들었던 장면이긴 한데 근데 보면서도 되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저 스스로도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이렇게 그 오는 몰입감이라든지 분위기적인 어떤 장면들이 강렬해서 또 순간 생각이 들어도 찰나에 그냥 지워져 버리는 어떤 장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구와 현우의 장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씬이 이제 그 축기 씬도 있지만 그 앞에 식탁 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축기 씬도 저한테는 되게 이 영화 작업도 장업이지만 저는 되게 제가 배우로서 연기 생활하는데 되게 잊지 못했던 그런 정말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민재 선배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그런 감정들을 그날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굉장히 강렬했고, 굉장히 저한테는 잊지 못할 경험 중에 경험이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랬었고요.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쓰신 어떤 틀도 있었지만 또 배우가 그것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 새롭게 또 창조됐던 어떠한 장면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석호의 행위가 굉장히 좌우 중심이 됐던 건데 그때 민재 선배님이 선택했던 그 장면의 그 연기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때 그날 별명을 지었죠. 세렝게티 초원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너무 긴장했던 씬이었는데 영화 내내 잘 마무리했고 제가 그날 감사한 마음에 민재 선배님한테 치맥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효주 배우님이 사실 제가 사실 이제 좀 많이 축기를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저는 마음의 부담이 좀 많이 됐었어요. 상대 배우가 이렇게 또 묶여있고 이런 감정들이 좀 이렇게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한 번에 끝나야 될 것 같고 이 중요한 장면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사실 NG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런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효주 배우님도 그렇고 너무 그거를 잘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히려 도움을 진짜로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예민하고 좀 어려운 장면에서는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하고 작은 어떤 일들에 이게 마음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지들이 더 오히려 살아나게끔 또 의지할 수 있고 그랬던 날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에 와서 영화를 보니까 감회가 더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아역 배우들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디렉터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사실 이제 아이들 영상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인터뷰를 하면서 캐스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이들 연기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캐스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이제 저랑 이렇게 아이랑 1대1로 마주 앉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호러 영화고 현장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저희 이제 스텝이나 배우분들이 다 배려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좀 폭력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를 캐스팅해야겠다라는 애초에 좀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출연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마주 앉았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감정을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 아이를 캐스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재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삭보다 체구가 더 작았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딱 그 아이는 그냥 1차 영상만 보고도 이 아이를 캐스팅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아이들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연기, 그래서 좀 비슷한 연기를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유독 그 재준이 연기가 좀 튀었어요. 그 아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만났는데, 연기도 연기인데 그 아이가, 재준이 같은 경우가 자기 얘기, 자기 감정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도 없고, 그걸 되게 선명하고 되게 분명하게 아이답지 않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라면은 이 영화를 같이 찍을 수 있겠다, 이상 역할로.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어서 재준이를 캐스팅하게 됐고, 네, 현장에서도 저희 스태프들의 이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물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연출을 했거든요. 그게 막 확 티가 나게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그게 한별이를 통해서 심리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보는 한별, 또 엄마가 보는 한별, 아이들이 보는 한별, 이게 좀 영화 내용이라서 좀 뭐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삭을 통해서 한별이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영화를 복귀했을 때 그렇게 다르게 아이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별이의 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물의 심리, 어떤 결핍이 가장 잘 드러나게끔 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 영화를 기획했을 때부터 막 엄청 깜짝 놀래키고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의 모습이 무서울까가 사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부부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그 아이들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심리를 보여주면서 거기 그 심리 안에 있는 공포를 찾아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면 관객들도 그런 지점에 좀 중점을 두고 그 관계를 좀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조금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가 지금 저한테 정말 안개 속에서 정말 첫 장면에서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생각해볼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사실 아까 전에도 지금 드는 거, 파양이 이제 되어서 들어온 이삭이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방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또 그거를 대치되는 장면들이 또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마지막 후반부로 달려가면서 그 호숫가에서의 또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또 그런 팽팽한 어떤 긴장감, 그 이삭이를 밀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뭔가 그리고 효주님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의 어떤 느꼈던 고통의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함몰되어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좀 정돈되지 않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공포스러움의 확장들,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미덕이 간만에 너무 진짜 그런 어떤 놀라움의 연속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경험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화의 그런 관전 포인트는 그런 인물들의 감정선이 제일 중요한 가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 그런 각 인물들의 어떤 감정, 심리에 잘 이입하셔서 봐주시면 조금 더 저희 영화의 진한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도 비슷한데요. 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감정이나 심리의 변화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입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좌측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